최근 제가 이런 커뮤니티 글을 올린 걸 보면 알겠지만 원래라면 보추물이 꼴리면 게인가 아닌가에 관한 영상을 제작하려 했었는데 이게 생각보다 어렵더라고요. 고추가 달렸으니 게이다, 여성적인 거에 끌리는 거니 아니다, 명쾌한 답이 안 나오고 머리하고 몸이 서로 자기 주장을 하는 상황이라 이해 가는 건 정리가 되는 대로 찾아뵙는 게 맞을 것 같고, 오늘은 대신에 이런 보추물의 근간이 되는 일본의 역사, 와카 슈도 문화에 대하여 알아볼까 합니다. 일본 저 옛날 역사에서부터 존재했던 오토코노코 보추 아세이 사무라이들의 끈끈한 전후의 와카 슈도 문화, 그럼 오늘도 저와 함께 건전하게 알아보죠. 자, 여러분들, 조선 역사에서 가장 위대한 장군을 꼽으라 한다면 아마 100이면 100 바로 이분 이순신 장군님을 꼽을 겁니다. 그리고 이 이순신 장군님이 활약했던 그 전쟁 임진왜란, 이 임진왜란을 누가 일으켰냐? 바로 일본, 그리고 당시 일본의 대가리이자 일본의 전국시대를 통일시킨 그 남자 도요토미 히데요시가 일으켰는데, 오늘의 이야기는 이 도요토미 히데요시의 이야기로부터 시작합니다. 도요토미 히데요시, 그는 아시 가로의 아들, 즉 농민 출신으로 시작해 오다 노부나가의 가신이 되어 밑에서 열심히 접시 닦다가 이윽고 실세를 잡아 일본의 전국시대를 통일한 개천에서 용이 났다 표현해도 될 정도로 출세한 양반이죠. 하지만 그에게는 한 가지 안 좋은 특징이 있었는데, 바로 여자를 좋아해도 너무 좋아했던 것. 전국 각지의 민들을 끌어모아 천마 수백 명이었다고 하니 몇몇 신하들은 이런 히데요시의 모습을 보고 욕하게 일쑤였다는데, 뭔가 그 욕이 이상했습니다. 저저 상놈의 것! 남자는 착으로 귀여운 남자를 안아야 하거늘 슈도도 안 하는 짐승 자식! 그는 분명 남자인데 남자를 안지 않았다고, 슈도라는 걸 하지 않았다고 짐승이니 뭐니 뭔가 이해하기 힘든 이유로 욕을 먹고 있는 상황. 아니 도대체 이 슈도가 뭐길래? 이 슈도의 역사를 알려면 옛날 옛적 그 시절의 일본 나라시대, 그리고 헤이안 시대까지 올라가야 합니다. 이 당시 일본에는 한 가지 종교가 성행했는데 바로 역사를 얘기하는데 빠져서는 안 되는 그 종교, 불교였습니다. 한국에서도 이 불교를 받아들이는 시기가 곧 삼국의 전성기이기도 했으니, 특히나 이 시기에 일본에서의 불교는 귀족들은 물론이고 심지어는 황실 지원까지 받으며 성장해 나갔으며, 또한 수도승들은 강제의 노역에서도 제외되는 혜택이 있었다 보니 당시 일본에서는 너도 나도 승려가 되는 게 유행이었죠. 근데 이 불교하면 뭡니까? 바로 인내 아니겠습니까? 당연스럽게도 승려들은 여색이 철저히 금지되었으며 심지어는 절에 여성의 출입 자체를 금하였다는데, 사람은 남자뿐이야 여자 만나는 것도 한데 양기가 안 쌓일래 안 쌓일 수가 없었겠죠. 그러다 보니 요 친구들은 여자만 아니면 되는 거지 라는 생각으로 당시 절에 자비를 하러 오던 귀족집 자제들과 잭스를 하게 되었더랬죠. 그리고는 이걸 엄프를 존나 했는데, 이거 한 애들은 그래, 관음 보살의 화신입니다 하면서 말입니다. 아무튼 이렇게 슈도 문화의 근간, 즉 소년회가 사찰에서 널리 퍼졌는데, 그렇게 시간 흘러 헤이안 시대를 거쳐 전국 시대. 이 전국 시대가 뭡니까? 일본 전역이 잘게 쪼개져 정말 수없이 싸운 시대이며, 동시에 싸움과 낭만으로 똘똘 뭉친 남자들, 바로 사무라이들의 전성 시대이기도 했는데, 아무래도 이 시기 사무라이들은 자기가 언제 뒤통수 맞고 암살자한테 추어 터질지 한 치 앞도 알 수 없는 시기였기에 자신과의 끈끈한 유대로 자기를 지켜줄 호위무사 겸 후계자가 당연실이 필요했습니다. 아니 근데 이게 아무리 훈련 가르쳐주고 뭘 막 해줘도 일반적 사제 관계 정도로는 언제 갑자기 통수가 나올지 모르는 거. 우리도 선생님들 존경하지만 가끔 못살게 굴고 하면 막 시릴 때 있지 않습니까? 근데 심지어 얘들은 허리춤에 칼도 차고 있네. 한번 급발진 잘못하면 그냥 제자한테 된공인 거지. 그래서 이걸 어떻게 더 끈끈한 관계로 발전할 수 없을까 하다가 했던 게 바로 과거 사찰에서 했던 몸을 나누는 행위, 와카슈도였다고 합니다. 와카슈도, 주로 줄여서 슈도로 불리는 이 말은 아직 관례를 치르지 않은 어린 남성을 뜻하는 와카슈와 길을 뜻하는 도로 이루어져 어린 소년의 길을 뜻하는 말로 소년 사무라이와 성인 사무라이 간의 사랑을 의미한다 하는데, 뭐 말이 좋아 사랑이지 그냥 잭스인 거 아시겠죠? 아무튼 몸으로 대화하는 것보다 더 끈끈한 게 어디냐고, 거의 뭐 피를 나눈 건 아니지만 섞은 사이가 되는 그런 행위였던 겁니다. 그러니까 사무라이들 사이에서는 어린 사무라이들을 키워낸과 동시에 이제 또 전쟁터에서 여자가 없으니까 쌓인 걸 푸는 겸 그런 관계로 이제 슈도를 시작한 거였죠. 근데 이게 사무라이들 사이에서 성행했으면 얼마나 성행했을까 싶으실 텐데, 앞서 잠깐 언급한 히데요시의 주군 오다 노부나가의 경우 히데요시의 절친이라고 알려진 마에다 토시이와 모리 란마루 등을 코쇼라고 하는 제자 관계로 두고 듬뿍 사랑을 했다고 하며, 다케다 신겐, 다테 마사무네 같이 그냥 뭐 한따까리 하던 애들이라면 당연 시행했다고 하니 슈도를 하지 않는 히데요시의 모습은 확실히 이상하게 느껴질 정도였더랬죠.
물론 히데요시가 슈도를 하지 않는 이유는 당연했습니다. 귀족 사회에서는 행해오던 슈도를 하층민 출시이다 히데요시가 이야기란 쉽지 않았을 테니 한 유명한 일화로 히데요시가 슈도를 하지 않는다고 개처럼 까이자 그의 밑에 있던 가신들은 제발 평판 좀 신경 써달라고 이거 한번 해보면 진짜 못 끊는다고 슈도를 추라이 하며 돈의 최상위 랭크의 쿨뷰티 미소년들을 불러 모아 히데요시에게 선보였는데 놀랍게도 그동안 여자에만 미쳐있던 히데요시가 한 명을 간택 방 안으로 데리고 들어갔다 합니다. 그래서 가신들은 마침내 히데요시도 쉽게가 아니 슈도의 맛을 보는 건가 하면서 환호하고 있던 그 순간 방문이 열리며 아까 들어간 돈의 최상위 랭크 쿨뷰티 미소년이 나왔는데 얘 몸이 너무 보송보송했던 거 아니 그 짧은 시간에 한판하고 베이비 파우더까지 몸에 발라준 건가 했지만 얼굴을 보니 상당히 벙쪄있는 모습. 그래서 한 가신이 아니 안에서 뭐라고 온 것이냐? 물어봤고 그 소녀의 답하기를 그 누나가 있는지만 물어보시고 없다고 하니까 그냥 가라던데요. 라고 했다 합니다. 존나 카리스마 있어. 그러니까 여자들이 뻑이 가지. 아무튼 이런 슈도 문화는 전국시대가 막을 내리고 에도막부 시대까지 이어져 오게 됩니다. 그리고 아무래도 전국시대가 끝난 이후라 소소한 전쟁들이 끝났으니 슈도의 군신적 상하관계의 느낌은 많이 빠지기에 이르지만 오히려 이때부터는 더 안 좋은 방향으로 일종의 단순 남창 문화로서 이 슈도가 활성화되었더랬죠. 이에 대해서는 여러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제가 생각하기에는 아마도 당시 일본의 전통극이었던 가부키에 미풍양속을 해친다는 이유로 여성 배우들의 출연이 금지되자 그 대책으로서 어린 남성, 미소년들이 여장을 하고 여성 연기까지 맡게 됐는데 이게 일반 대중들 사이에서 상당한 인기를 누렸다고 합니다. 근데 여성 배우들의 출연이 금지된 이유가 그 연극이 끝나고 일종의 매춘을 하는 문화? 전통 뭐 아무튼 그런 게 있어서였는데 이런 문화가 이 어린 남성들, 미소년들까지도 이어져왔고 또 일반 대중들도 이걸 엄청 실이 좋아하다 보니 소년의 및 남창 문화가 아주 빠르게 퍼져 일종의 남창 문화로 이 슈도가 활성화된 게 아닌가. 물론 이건 제 내피셜이니 걸러들으셔도 됩니다. 아무튼 그래서 당시 조선 통신사들의 견문록을 보면 슈도 문화를 일종의 단순 남창 문화, 남생 문화로 표하고 있죠. 하지만 시작이 있으면 끝이 있는 법. 이런 슈도 문화는 에도 막부 시대를 끝내 메이지 유신 정권이 오며 서서히 쇠퇴하다 서양의 기독교 문화가 들어오며 완전히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지게 됩니다. 물론 뭔가 그 색채가 아직 남은 게 오토코노코 보츠물이 아닌가. 어떻게 보면 일본에서 보츠물이 성행한 건 이런 역사를 가지고 있는 일본에게 우연이 아닌 필연이지 않나 싶네요. 어쨌든 불교의 남생 문화에서 시작해 사무라이의 도저교육의 일환이었다. 이내 남창 문화로 변질된 일본의 와카슈도 문화. 이렇게 대충 와카슈도, 슈도에 대하여 알아봤습니다. 그럼 지금까지 갱생하고 돌아온 르서였고 다음 영상은 조선 국력 레보즈빔 이야기로 돌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